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성현의 100일 영어 습관 문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문법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무슨 말일까요? 정말 어렵네요. 자,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어려운 표현이 많죠. 단상,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뜻이 되겠어요. 한자어죠. 좀 생각해보자. 자, 문법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민정님, 김민진님, 정민권님 반갑습니다. 이승우님 또 오셨네요. 단편적인 생각 맞습니다. 네이버 검색하셨나 보네요. 자,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명언을 좋아하는데요.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간단하다. 승자는 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텍스트 예거라는 분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경지까지 올라갔을까,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 상당히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grammar. 자,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grammar. 영어로 보면 the way in which words are put together to form proper sentences. 어렵습니다. 자, 문법은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문장을 만드는 규칙입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규칙, 룰 같은 거죠. 룰. 자,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도 제가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structure.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들께서 문법 또는 구조 이런 두 표현을 좀 번갈아 가면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structure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또 역시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수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봄으로써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은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사고를 당했다. I was in an accident. 정말 바빠요 할 때 I was in a hurry, I'm in a hurry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어떤 일정한 규칙은 아니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약간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원어민에게 또 한국말을 배우는 원어민이 한국인에게 이거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니까. 그래서 That's how we say.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는 나는 한국어로 주격이잖아요. 둘 다. 나는, 내가. 어떨 때는 나는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내가라고 는과 가를 구별해서 사용하나요? 라고 미국 사람이 물으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이라고 말을 할까? 상당히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비유를 들어봤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적응해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할 뿐이지 그걸 자꾸 따지고 문법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문법 지식 생각나는 것만 한 서너 가지 한번 메모해 왔어요. 문법 책을 떠들면 수많은 문법 규칙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거라고 하면 메인이 되겠죠. 메인 아주 중요한 그런 구조로 된 문법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거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문장이 길어질 경우 우리는 그거를 설명구 또는 절은 문장이죠. 설명구는 문장이 되기 전에 아주 조그만한 하나 덩어리를 설명구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전명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죠. 전명구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구, 이 가로 안에 있는 설명구들이 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또는 투부정사, 익숙한 표현들이죠. 그리고 분사구문 이런 표현들이 붙어요. 주어동사 목적어. 일단은 주어동사 목적어로 메인 아이디어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요 내용은 이거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 라는 표현들이 이런 형태로 뒤에 붙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자, 1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간단한 부연 설명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예를 들어 I bought a present for my mother. 자,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봤더니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선물을 샀어요. I bought a present. 그런데 It's for my mother. 그 엄마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영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또는 영어 리스닝, 청취를 할 때 아주 매우 중요한 그 포커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원어민이 읽어주는 대로 우리는 바로 듣고 이해를 해 나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읽을 때도 한 방향으로 계속 읽어 나가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샀는데 어머니 드릴 거예요. 그렇죠? 선물 샀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I love eating out. 저는 외식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with my family. 가족들과 on weekends. 주말에 저는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족들과 주말에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I love eating out까지는 절반 정도의 내용이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 주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배웠던 표현이 되겠죠? 김윤정님, 우와 영어 잘하시네요. 김윤정님, 저하고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계시죠? 네. 형용사절, 자세한 부연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I'm in a girl. 저는 어떤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인 포인트입니다. 메인 아이디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죠? 그 소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Who is in my class? 그녀는 저하고 같은 반에 있는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이야. 어떻게 해요? 그 명사 girl을 좀 설명해 준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I'm in a girl 이라는 문장과 그리고 she's in my class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 관계사,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I'm in a girl,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우리 반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형용사절이죠. 형용사는 무엇을, 어떤 품사를 주로 설명을 해주는 건가요? 아름다운 여자, 잘생긴 남자. 그렇죠. 명사를 수식을 하죠. 명사를 설명할 때 형용사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형용사가 한 개일 때는 하나의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영어는 길어지면 뒤로 보냅니다. 그렇죠? 짧은 건 앞에 오고. 이렇게 이게 영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짧은 건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짧게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자세한 설명은 뒤로 보낸다라는 게 영어의 그 속성입니다. 자, I have a son who plays tennis very well. 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아들이 테니스를 정말 잘 쳐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과
그 아들은 테니스를 잘 친다라는 표현이 연결이 되어서 who I have a son who plays tennis very well. 자, 이렇게 표현하죠. 형용사절. 자, 그리고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구문. 분사구문. 특징은 ing. 그렇죠? 동사에 ing가 붙거나 또는 동사에 과거 형태인 ed가 붙는 게 분사구문인데요.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어는 같습니다. 그녀가 she greeted him politely. 그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해서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손님이 왔으니까 and she offered him some coffee. 커피를 대접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자 여기서 and와 she 앞에서 이미 나온 주어와 같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중복이 돼서 두 번 사용할 필요가 굳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컴마를 쓰고 ing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she greeted him politely, offering some coffee.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제가 메인 아이디어,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분사 구문이 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핵심은 분사 구문을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walking along the street. 자, 길을 걸으면서 I met an old man. 아주 나이든 노인을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길을 걷고 있다가 동일한 주어가 어떤 나이든 남자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ing 형태로 나눠서 바꿔서 쓴 표현입니다. 자,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